큐. 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표준 작성 프로그램 그 KSDT 활용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KSDT 프로그램 다운로드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인터넷 연결해서 이렇게 이 나라 표준 인증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여기 들어가시면 여기 보시면 지식공감 공지사항에 가시면 KS 작성 프로그램 다운로드 안내 이 부분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다운로드가 가능해요.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제 다운로드를 하면 이거는 그 워드 프로그램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컴퓨터에 이 워드 프로그램이 오피스가 이미 깔려 있어야 돼요. 그러면 거기에 추가적으로 이제 프로그램이 설치가 되는 거죠. 거기에. 그래서 이제 하게 되면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됩니다. 워드를 이제 설치를 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뜨죠. KST 2021이라고 하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표준을 한번 작성해 볼게요. 자, 여기서 보면 항상 KSDT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신규 표준 원안 작성. 이렇게 되면 이게 창이 떠요. 그래서 여기는 보면 단체 표준이냐, 한국 산업 표준이냐. 이건 KS고 SPS입니다. 한국 산업 표준으로 해볼게요. 이렇게 체크하시고 다음을 눌러요. 다음을 누르면 이제 이 창이 뜹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재정안을 작성하기 재정안을 하고 이 표준 번호는 우리가 KS는 A에서부터 X까지 21개 분류한다고 했죠. 근데 우리가 작성하고자 하는 표준은 S니까 요 S 요 부분을 하면 되겠죠. 그리고 번호는 그냥 임의로 0001로 한번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하고 그리고 한글 명칭은 카페 서비스. 여러분들 그 커피 마시는 카페 있죠? 카페 서비스로 한번 해볼게요. 카페 서비스 이렇게 쳐주고 영문명을 쳐주면 됩니다. 그렇죠? 이제 카페 이렇게 하고 재정 일자는 요거는 이제 2000 안 나왔고 2000 이거 놔두고요. 그 다음에 확인을 누르면 됩니다. 그러면 전체 그 틀이 만들어질 거예요. 짠 만들어지죠, 그죠? 카페 서비스 맞죠? 여기서 이제 요거는 재정 일자니까 요거는 여기서 수정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고 이것도 별도 없으니까 1월 1일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바닥별 요거는 어떻게 바꾸냐면 요거 간단해요. 여기다가 2024 이렇게 하고 바뀌죠. 더블 클릭 해주시면 되죠. 더블 클릭하면 돼요. 네. 이렇게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게 안 바뀔 때까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닫아주고 더블 클릭 그리고 인사 이렇게 바꿔주면 돼요. 이렇게 닫기 이렇게 하면 되고 여기도 일일이 이렇게 다 바꿔야 돼요. 네. 틀만 잡아주는 거니까 여기도 이렇게 바꿔주면 되겠죠. 그렇죠. 여기 바꿨고 여기도 다 일일이 바꿔줘야 돼요. 자동으로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아까 애초에 입력할 때 연도를 입력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안 돼 있으니까 네. 그냥 이렇게 하시면 돼요. 네. 자, 이렇게 틀만 잡으면 참고문은 이렇게 순서가 다 나와 있다. 또 4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KS 201 이렇게 있고, 잉글리시 타이틀 열이다. 여기는 이제 뭐냐면, 아까 우리 카페 서비스라고 했잖아요. 카페. 왜 자꾸 이렇게. 카페. 그렇죠? 그 다음에 이렇게 바꿔주면 된다. 이해되시죠? 네. 이게 이제 전체 틀이 된 거고, ICS 요거는 제가 뭐라고 그랬죠? ICS 코드 분류 체계 번호 요거는 국제 예 그렇죠. 인터내셔널 클래시피케이션 코드예요. 그러니까 국제 스탠다드죠. 클래시피케이션 스탠다드. 그러니까 국제 표준 분류 체계다. 이제 그 코드 번호를 여기다가 이렇게 주면 되겠죠. 예, 예를 들면 이제 170.4 뭐 이런 식으로 번호가 부여된단 말이에요. 코드별을 찾아보면 이렇게 한 다음에 일단 다른 이름으로 저장 이렇게 해서 찾아보기 위해서 이걸 바탕화면에다 한번 저장해 봅시다. 이렇게 저장을 해요. 저장을 하면 이렇게 되죠. 바탕화면에 한번 들어가 볼게요. 바탕화면에 이렇게 돼 있죠. 이 상태에서 이제 이름을 바꿔주면 되겠죠. 이름 바꾸기 위해서 이건 아까 뭐라고 그랬죠? 카페 서비스. 이러요. 그러면 아까 있는 놈이 그대로 저장이 돼 있어요. 그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우리 교재 한번 줘보실까요? 자, 우리 이제 서비스 표준에 이 구성 요소 매우 중요하다고 그랬죠. 예.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가 작성할 거는 뭐냐면 이 구성 요소. 자 보시면 이 머릿말에는 이 정형문을 집어넣으면 된다고 그랬어요. 그죠? 요거는 하나 복이니까 이거 다 지우시면 돼요. 그 다음에 개요 부분도 정형문을 집어넣으면 된다. 자, 그 다음에 카페 서비스 나왔죠? 그 다음에 적용 범위, 인용 표준, 용어와 정의. 그 다음에 서비스 4번은 뭘까요? 서비스 수행 기본 사항이잖아요. 그죠? 그럼 이건 어떻게 합니까? 여기서는 이제 디테일로 들어가요. 그래서 먼저 구성 요소를 먼저 작성을 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그죠? 같이 해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 들어가시고 제목 조항 번호 들어가시면 돼요. 제목 조항 번호 한 단위죠, 그죠? 그러니까 요 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4가 형성이 돼요. 여기서 이제 쳐야 돼요. 뭘 해야 되냐? 서비스 수행에 그렇죠. 요거는 일일이 쳐야 돼. 이제 방법이 없어요. 서비스 수행의 기본 사항. 이 번호는 아까 위에서 서정한 그렇죠. 여기 제목 조항 번호. 예,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4.1이 뭡니까? 요거는 하나의 이제 4.1은 어떻게 할까요? 제목 조항으로 또 들어가요. 또 들어가서 두 번째 해놓으면 누르면 돼요. 4.1이 나오잖아요. 4.1이 뭐죠? 기본 사업 체제. 기본 사업 체제. 그 다음에 4.1은 뭡니까? 요거는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4.1은 뭐죠? 4.1 사전 서비스. 네. 그러니까 요거는 구성 요소예요. 절대 서비스 표준을 작성할 때 항상 이 구성 요소는 항상 이렇게 유지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4.2가 뭐라고요? 사전 서비스. 자, 그러면 끝났죠. 그 다음에 5가 뭐죠? 서비스 수행. 요거 먼저 하는 거죠. 자, 5로 가는 거예요. 5는 서비스 수행이죠. 서비스 수행. 5.1은 뭐예요? 지금 4하고 5가 제일 중요하다고 해요. 1.1. 1.1 나오죠. 네.
서비스 프로세스 그렇죠. 얘가 암기하셔야 돼. 서비스 프로세스. 자, 5.2가 뭡니까? 봅시다. 5.2가 뭐예요? 5.2가 뭐죠? 인적 자원 자원 그렇죠. 인적 자원 관리. 이렇게 치고 그다음에 그럼 이제 6으로 가야 되겠죠? 네. 제목 번호 이렇게 하면. 네. 그렇죠. 시설 관리예요. 그다음에 그만 뛸게요.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그죠? 네. 방금 어떻게 했어요? 그냥 엔터 치면 돼요. 아, 엔터 치면 돼. 그다음에 7번 어떻게 해요? 또 다시 이렇게 넘어가요. 자, 7이 뭐죠? 여기 보면 환경 관리. 환경 관리. 자, 그다음에 8이 뭐죠? 안전. 제목 정보로 또 들어갑니다. 8은 안전, 감염 위생 안전하고 그다음에 감염, 위생 위생. 관리. 이거 보시다 멀미하실 것 같아요. 위생관리 이렇게 하죠. 네. 이렇게 하고 그다음 여기다 이제 요거는 우리가 6, 7은 절이라고 그래요. 절 그죠? 네. 그러면 요 5.1, 5.1은 뭐라고 했지 제가? 기본 기본항. 오케이. 여기서도 기본항을 만들어 줘야 되겠죠. 네. 자, 이렇게 하면 8.1이 돼요. 여기는 안전관리. 안전관리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8.2가 뭐가 되겠어요? 감염관리. 이해되시죠? 네. 이게 가로 있는 감염 관리, 위생 관리로 가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안전관리 감염. 예, 요건 이제 포함한다 이런 얘기니까 요거는 가로를 치지 말고 안전, 감염, 네네. 위생관리 이렇게 합시다. 그죠? 네네. 이렇게. 자, 그러면 이렇게 하면 8.3. 이렇게 넣으면 이 8.2, 8.3 이게 자동으로 생성이 된다 이런 얘기 이해되시죠? 네. 그러면 8.3 뭐예요? 위생 위생관리. 관리. 위생 관리. 예. 자, 이제 무슨 말 이해되시죠? 네. 자, 그 다음에 9. 9가 들어가야 되겠죠? 9가 뭐예요? 품질 관리. 품질 관리. 자, 품질 관리에 대한 거. 이것도 쭉 내려가 봅시다. 재미없으니까. 자, 그러면 10은 뭐예요? 불만 처리 및 피해 보상. 피해 보상. 그렇죠. 그대로 쓰면 돼요. 불만 처리 및 피해 보상. 처리. 진리 및 피해 보상. 보상. 이렇게 해주면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 11번. 고객의 소리. 고객의 소리 및 고객 고객 만족도 만족도 관리. 평가. 관리. 아, 만족도 평가. 평가. 만족도. 이걸 해야 돼요. 이렇게 하는 게 낫겠죠, 그죠? 이렇게 합시다. 네. 자, 이제 이렇게 하면 이게 뭡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요 3번까지 말고 요 4번부터 11번까지가 이게 뭐예요? 이게 뭐냐면 서비스 표준의 요구사항이라는 거예요. 핵심이에요, 핵심이니까.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요 지금 4 서비스 수행의 기본사항부터 고객의 소리 및 고객 만족도 관리까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요구사항을 규정하는 게 서비스 표준의 핵심 요소다 이겁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바로 요거죠. 4번부터 11번까지. 요게 이제 핵심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뭡니까? 이게 끝나서 그 다음에 부속서가 나오죠. 네. 부속서가 있으면 부속서 A, B 이렇게 하는 거. 그 다음에 뭐가 나오죠? 참고 문헌이 나오잖아. 그죠? 네.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해석. 해석. 디표지. 이게 바로 뭐냐면 이 표준 구성 요소별로 작성하는 방법이다. 그리고 이 KSDT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틀을 잡아주는 거다 이런 얘기예요. KSDT, KSDT
드래프트 템플릿이다. 이게 이니셜이에요. 이거를 이제 우리는 KSTT다. 이게 별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인용 표준의 요거는 요건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정형문이다 그랬죠? 그대로 쓰면 된다. 요것도 정형문이다 그랬어요, 그죠? 서비스 표준 작성하실 때 여러분들 제가 지금 여기서 보여드린 것, 시연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이렇게 구성 요소를 먼저 이렇게 작성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4번부터 11번까지. 그리고 요 내용의 컨텐츠를 여기다 집어 넣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럼 넣을 때 어떻게 넣느냐? 제가 여러분 그 파일럿 드린 자료에는 이런 사례가 없었어요. 근데 이 사례가 없으면 여러분 작성 못해요. 그래서 이 사례를 제가 추가를 해서 한 거예요. 여기 보시면 머릿말을 어떻게 작성하느냐? 그럼 여기에 보시면 머릿말은 이렇게 여러 가지가 돼 있는데 이거 싹 지워버리시고 여기 있는 요 교재를 찍으세요. 여기에 있는 요 머릿말 중에 사례 있잖아요. 네. 여기 정형문이에요. 이걸 그대로 갖다 이거 집어넣으면 돼요. 머릿말다. 이해되시죠? 네. 표준 작성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그대로 집어넣으면 된다. 이거 이렇게 다 지우고. 그렇죠. 네. 지우고 정형문 삽입하면 된다. 그죠? 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개요 부분은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어제 설명드린 게 개요에는 뭐예요? 표준의 어떤 작성 사유 이런 것들을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 표준에 규정하고 있는 대략적인 내용들 이런 것들을 한다. 이것도 다 지워버리고 작성하면 된다. 이렇게 하나 이제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볼게요. 이제 해양 지수 서비스 요거는 실제로 이제 제가 이제 표준을 작성해서 제가 했던 건데, 자 이게 그 머릿말이 정형문이에요. 그대로 한번 집어넣어 버릴게요. 여기다가 이렇게 작성하면 된다. 이해되시죠? 네. 자, 개요 부분 어떻게 한다? 개요 부분도 보면 개요 부분은 이제 왜 이 표준을 제정하게 된 거에 대한 어떤 제정 사유, 그리고 이 표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략적인 규정 내용, 이런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시면 된다. 이런 얘기. 그래서 이것만 여기까지만 할게요. 여기까지만 해서 이놈을 이렇게 집어넣으면 된다. 이런 얘기. 위에는 두 칸 띄우는 건가요? 띄우는 예. 건 상관없나요? 두 칸 띄우는 게 좋겠죠? 두 칸. 네. 두 칸. 두 칸 되게 힘들죠? 네. 저는 습관화가 돼서 자동으로 두 칸. 이놈은 이렇게 해주면 이렇게 올라오죠? 네. 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여기 볼 때 다 했어요. 여기 보면 예를 게 본문, 그림표, 비고, 각주 이런 것들은 어떻게 작성할 거냐. 네. 이것도 되게 궁금하잖아요, 그죠? 간단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할 때 표 제목이다. 여기 보면 뭐 이렇게 볼게요. 사점 1을 생략하고 4.2 사전 서비스. 네. 아니다. 기본 사업 체제구나. 기본 사업 체제. 기본 사업 체제에 대해서 작성다. 그러면 여기가 되겠죠. 이렇게 집어넣어요. 네. 기본 사업 체제하고 또 이게 요거는 기본항, 요거는 뭐라고 했죠? 4.1.1은 파생항. 오케이. 요건 5단계까지 파생할 수 있다. 네.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뭔가 어떤 그림이 이제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죠? 네. 여기에. 네. 그럼 그림 제목은 그림 밑에. 그림이 있어요. 그러면 네. 그림이 있다고 가정합시다.
그림 제목은 어디에 위치한다? 그림 밑에. 그림 밑에다. 예. 자, 그럴 때 우리가 그림을 어떻게 부여하느냐? 이게 명칭 여기 들어가요. 그림 명칭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를 클릭해요. 그러면 그림 명칭은 서비스 장비 형태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이렇게 자동으로 이렇게 생성이 돼. 근데 두 번째 또 그림을 또 한다 그러면 여기다 커서를 놓고 명칭이 들어가요.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만. 자, 이제 자동으로 그림 1년번호는 먹여줘요. 근데 두 번째 그림을 또 집어넣어야겠다. 여기다 하지 말고 여기다가 합시다. 여기다 해봅시다. 여기에 그림이 또 있다 그러면 그림 명칭을 하면 그림 명칭 서비스 종류라고 해봅시다. 확인 누르면 그림 2가 생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림은 그냥 삽입해도 되고 그 텍스트는 지금처럼 해야 된다는 그렇죠. 말씀이신 예. 거죠? 그래서 그림 제목은 요 그림 제목은 그림 밑에 한다. 이해되시죠? 네. 그림 밑에 작성한다. 표는 어떻게 해요? 표는 이제 표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표가 하나, 여기에 표가 들어간다고 해봅시다. 네. 표가 들어간다고 그러면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표 명칭으로 가요. 서비스 요금표 이렇게 해봅시다. 그러면 표 제목은 어디다 위치한다고 그랬죠? 표 위에. 오케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럼 또 두 번째 표다 그러면 이거는 위에요. 네. 자, 두 번째 표다 그러면 서비스 장소 이렇게 해봅시다. 이렇게 나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표 1년 번호는 순서대로 표가 10개면 10번까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계속 쳐주면.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일일이 표 1, 2 그림 1, 2 칠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 때는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그러니까 그림에 대한 제목은 그림 밑에. 그렇죠. 좋아요. 그 다음에 표는 표의 제목은 표 위에. 이거 꼭 기억하세요. 네. 자, 이렇게 보면 그렇죠. 그럼 이제 여기다 이제 뭐 해양 시설에 관련된 유틸리티다. 해양 치유에 관련된 유틸리티가 뭐야? 되게 궁금하겠죠, 그죠? 죄송한데 비고각주를. 자, 비고각주에 대한 겁니다. 자, 그 비고각주에 대한 그 해양 자원과 해양 치유 시설에 관련된 유틸리티 이렇게 놓으면은 너무 그렇죠? 너무 포괄적이잖아, 그렇죠? 좀 구체화시켜 예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표준에서는 우리는 예시 예 이렇게 하잖아요. 예. 일반적으로 네. 표준에서는 예시 이그젠플 이렇게 하지 않고 보기다 이렇게 보기. 그러면 보기를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유틸리티다 그러면 해양 치유 시설에 관련된 유틸리티가 뭐냐면 뭐 해양 치유 시설 장비 등 이런 거다. 그리고 이렇게 해주고 명칭은 이게 아니죠. 이 비고 보기 여기를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보기를 이렇게 할 거냐, 이렇게 할 거냐, 이렇게 할 거냐, 이렇게 할 거냐 이런 얘기 이해되시죠? 이렇게 하겠다. 그러면 보기가 자동으로 생성이 되는 이런 얘기 이해되시죠? 네. 요놈에 대한 보기다 이런 얘기. 그럼 비고도 똑같아요. 비고 어떻게 하느냐? 그럼 비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비고 이렇게 한다. 이해되시죠? 네. 이런 식으로 집어넣으면 돼요. 이게 다예요. 그래서 이런 형태로 작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워드 기능이에요. 워드 기능입니다. 이제 이렇게 표준에서는 이렇게 들여쓰기를 이렇게 하지 않아요. 들여쓰기를 하지 않습니다. 네. 만약 이렇게 돼 있다. 근데 들여쓰기 한번 하겠다. 그러면 여기 있는 놈을 컷을 이렇게 당겨요. 당겨줍니다. 이해되시죠? 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돼 있고 이 줄과 여기에 맞추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여기에 컷을 놓고 요 놈을 당겨요. 이렇게 이해되시죠? 네. 이렇게 한다. 초점이 안 맞아갖고 그냥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런 나머지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그 워드 기능을 다루실 줄 알면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이런까지 제가 설명 안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간다. 요거는 여러분들이 하시면 된다. 위 동금자 이용. 이런 식으로 이렇게. 혹시 질문 있을까요? 여기까지 작성을 하시고 나머지 기능은 워드 기능. 그래서 작성하실 때 제일 먼저 표준별로 구성 요소를 먼저 기본항, 파생항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먼저 작성한 다음에 그 컨텐츠를 작성하시면 된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절대 변동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성 요소 이 부분은 네.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용어들은 여러분이 임의로 바꾸시면 안 된다. 네. 항상 그 집어넣고 한다. 되게 이게 서비스 표준은 이제 그런 서비스 표준에 대한 어떤 작성 지침이 KS에 있습니까? 없어요. KS 001이 없다는 거예요. 없기 때문에 이제 표준협회 COS 기관에 제가 이제 찾아가서 그럼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작성하느냐 제가 이제 질문을 했죠. 그랬더니 자기들이 이제 이렇게 작성한다 이렇게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나머지도 이제 이런 사례도 그럼 이렇게 작성한다는 거에서 이런 것들은 제가 이런들 이제 실제로 그 어느 단체에 컨설팅을 하면서 했던 사례를 그대로 제가 이렇게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요 사례, 요 내용을 그대로 이렇게 인용하셔가지고 해당되는 그 서비스의 그 용어로만 바꿔주면 된다. 네. 그렇게 해서 작성하시면 크게 무리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아시는 교재에 보면 교재도 찍읍시다. 우리 그 경영 시스템 여러분들 그 품질 경영 시스템, 환경 경영 시스템, 안전 보건 경영 시스템 이런 말 들어보셨죠? 네. 자, 그럼 그 표준도 보면 작성할 때 이 원칙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의 틀이 있다는 거예요. 틀이. 이렇게 틀이 있어요. 이렇게 틀이 있다. 얘가 뭐냐면 HS 구조다 그렇게 얘기해요. 하이 레벨 스트럭처. 요게 뭐냐면 이 국제표준화기구에서 제시하는 경영 시스템 국제표준에 대한 작성에 대한 기본적인 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품질 경영이나 환경 경영이나 이 틀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보시면 이런 틀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XX 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네. 이 부분만 말을 바꿔라 이런 얘기예요. 그런 얘기예요. 여기 보시면 이런 것도 그대로 써라는 거예요. XX로 되어 있는 부분만 이거 말 품질이 품질, 환경은 환경, 안전이면 안전 이렇게 바꾼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경영 시스템 표준은 작성하기 쉬워요, 안 쉬워요? 쉬워요. 요 틀에다 그냥 집어넣으면 되는 거야. 그냥 집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일반적으로 그러면 우리 KS나 단체 표준에 그럼 이런 경영 시스템 표준을 작성하느냐? 거의 우리가 작성할 일은 없어요. 국제표준화 기구에서 하기 때문에. 그러나 이런 기본적인 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서비스도 그게 있었으면 좋겠죠. 네. 없다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제가 만든 거예요, 이거는. 이 틀을 만든 거예요. 여기 있는 틀, 요 125페이지부터 있는 요 틀이 있죠? 이런 틀이 있죠? 이렇게 그대로, 여기에는 이제 X란 말은 없지만, 여기 보시면, 4.1 기본 사업체의 인적 자원 확보, 유지 및 책임 권한 부여 이런 내용들이 있죠. 네. 이런 것들 그대로 쓰시라는 거야. 그대로 쓰고 그다음에 여기는 해양 서비스 돼 있는데 카페이면 카페 서비스로만 바꿔주면 된다는 거지. 바꾸고 거기에 상응하는 내용을 가감하시면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이 서비스 표준을 작성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KS 0001에는 이런 내용들이 전혀 제시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제가 20년 동안 표준협회에서 표준 작성할 때 했던 내용 경험을 총 집약해서 틀을 제시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작성하시면 여러분이 최고의 서비스 표준 전문가가 된다. 표준 작성 전문가가 된다. 그리고 이 교재에는 표준 작성에 관한 교재는 이 교재만큼 이렇게 세부적으로 예시를 들어서 해놓은 교재는 이 교재밖에 없다. 여러분들 자부심을 가지셔도 돼요. 그러니까 이 교재를 꼭 가지고 다니고 그 다음에 다음 주 10월 3일 지나고 나면 저번처럼 카페 서비스, 미용실 서비스에 대한 요 틀에 맞게 서비스 표준 작성하는 실습을 할 거예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 언제 그걸 다 합니까? 제가 그 저번 학기 때 했던 그 사례를 드릴 거예요. 그 놈을 보고 그 틀에 맞게 한번 작성을 해보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우리가 여기서 그 표준을 만들어내려면 많은 시간이 걸리는데 여러분과 하라고 그러면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례를 주고 이 구성 요소에 맞게 어떤 컨텐츠를 집어넣어서 작성할 것인가 대략적인 그런 체득하는 그런 실습이니까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은 하나만 하는 건가요? 사람마다 좀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요 사례를 보시면 요 사례 있잖아요. 여기 사례 보면 여기 5.1.4 기본항 파생항 이런 것도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대로 쓰라 이거예요. 그리고 이 내용은 해당 서비스에 맞 카페는 카페, 그다음에 미용실은 미용실. 여기는 해양 서비스를 해놨단 말이에요. 해양 질 서비스. 해양 질 서비스를 빼고 카페 이렇게 바꾸고 거기에 상응하는 내용으로 같이 애칭을 해서 내용을 수정 보완해서 이런 형태로 작성해 주시면 된다. 작성하시면서 여러분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11월 3일부터 계속 이렇게 실습만 할 거예요. 중간고사가 와서 실습은 제가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안 나온다고 제가 원격으로 보고 있으니까 박예빈 교수님 강의 끝나고 여기 이쪽 오셔가지고 여기서 하시면 돼요. 집에 가서 하시면 안 되니까. 알겠습니다. 그렇게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 KSDT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